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은 망할 줄 알았어. 우리가 잘 되고 싶다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점점 더 번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쇠퇴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몰라서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운의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옛 조상들도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하였지요.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닮게 되고 나쁜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운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나쁜 운으로 향하게 만드는 피해야 할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살면서 꼭 멀리해야 할 사람의 특징. 안 좋은 운으로 향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싸움이 벌어지게 하지요. 같이 있다가는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상호작용과 소통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호작용과 소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며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거나 경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신뢰와 친밀감을 잃기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에서 협력과 협조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물이 되며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건건 계속 트집을 잡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그런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언행이나 행동을 살피거나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남의 약점으로 여기고는 사람을 흔들려고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트집을 잡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관계의 기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와 존중입니다. 하지만 트집을 잡는 사람은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기 어렵습니다.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굉장히 과장하여 남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삶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하고 이러한 면을 극대화하여 언급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화를 자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곧바로 화를 내곤 합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나 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출하는데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공격적인 사람은 대화와 협력을 어렵게 만듭니다. 일상생활 도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지요. 공격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상호작용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만남을 가지거나 일을 할 때에도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주변의 분위기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자주 화를 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서서히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남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과는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에너지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쉽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염되기가 쉽기 때문이지요. 부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불평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도 빼앗기고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강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를 희생하게 되거나 차라리 말을 말지 않은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있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도 자신감을 훼손시키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되겠어? 너가 되면 남도 잘만 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낮추는 말로 하여금 듣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원치도 않은 말을 조언이랍시고 하지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교묘하게 비꼬아서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의 험담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 험담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왜냐하면 험담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면 듣게 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교묘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사람들 간의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씨앗입니다. 만약 타인의 험담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쉽게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대 현인들도 친구를 사귈 때에는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작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헐뜯고 평범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그릇이 작은 소인배들의 특징이며 더 나은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성장할 아이디어와 사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과 멀리 하고 싶지만 인간관계에서 뜻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특히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렇게 안 좋은 길로 향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성향을 읽고 그에 맞게 짧은 문장으로 받아쳐주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례한 사람에게서 1분 내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 입 다물게 할 순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함부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언어 공격, 즉 디스를 당해 몹시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쏘아붙이며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상대로부터 언어 공격을 당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인지 범위를 제한합니다. 상대방에게 시선을 고정한 뒤 실행 모드에 돌입하지요. 공격 준비.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알맞은 반격의 말을 찾습니다. 갑자기 초조함이 엄습합니다. 몰려있으니 무조건 상대방에게 반박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답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을 망친 것처럼 점점 상황이 불리하게 변해갑니다. 긴장하면 할수록 공격자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합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불같이 화를 내면 상대방은 생각하지요. 전곡을 찔렸나 보네. 상대방은 승자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의 답변 여부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공격은 이미 위력을 발휘한 셈이 되고 불쾌감과 패배감은 나의 몫이 됩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언어 공격에 어떤 말로 대응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언어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두 단어로 짧게 답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배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쉽지요. 몇 가지 상황을 알고 기억하여서 평소에 연습을 해두면 마치 조건 반사처럼 빠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받으면 그대로 지나간다. 상관없어, 관심 없어 태도로 응하면 상대방의 도발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맞지 않는 공격은 실패한 공격입니다. 조롱이나 경멸이 담긴 언어 공격이 닿지 못하도록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세요. 모든 언어 공격을 공중에서 무력화시켜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대답이 있는데요. 핵심은 힘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발에 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역공을 퍼붓지 않는 방식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태도를 보여줄 답변은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대답은 그래서요? 입니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어쩌라고요? 를 덧붙일 수 있지요. 상대방의 언어 공격 때문에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 짧은 대답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말로 대답할 때는 약간 밝고 명랑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이지요. 마치 무중력 공간을 걷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속으로는 웃음을 삼키면서 그래서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 전략을 사용하면 공격당하던 사람이 다시 우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장점입니다. 대화 상대방 혹은 공격자가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득을 보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위치에 머무르지 말고 전략적인 대답과 함께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 하지요.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를 활용하면 내가 우세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대답은 어쩌면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나는 이 대답을 가장 좋아하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 말이고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며 짧은 말로 반응하기. 우선 상대방이 나를 도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무실 혹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로 인사를 합니다. 오늘 옷이 조금 촌스럽네요. 그런데 그쪽한테는 잘 어울려요. 이제 당신은 짧은 말로 반응해야 합니다. 짧은 대답을 한 다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몇 글자만 내뱉으면 되지요. 먼저 평이하지만 많이 쓰이는 짧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요? 어머나 혹은 아이고. 아, 네. 그렇군요. 혹은 그렇구나. 만약 내 나이대가 조금 어리다면? 그럴 리가요. 에이, 거짓말. 그래. 응, 고마워. 와, 세상에. 진짜? 정말 말도 섞기 싫어서 이것보다 더 짧게 대답하고 싶다면? 네. 휴. 그래. 참나.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을 때라면? 제가 좋아서 입은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말을. 괜찮아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런 짧은 대답은 언제든 기억하기 쉽고 생각난 즉시 바로 내뱉을 수 있지요. 여태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상대방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면 언어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답할 때 상대에게 들은 말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기보다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한두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짧은 말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장난스러운 대화든 진지한 대화든 모두 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화의 주제가 있다면 짧은 답변을 한 뒤 곧바로 이야기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주제가 없이 흘러가던 대화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끕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짧은 대답을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말을 건네며 작별을 고해도 좋습니다. 개소리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 개소리엔 딴소리가 답입니다.
나에게 가해지는 불친절한 언어 공격을 그대로 감내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요. 이때 상황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상황을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도발하거나 상처 입히려는 말을 했을 때 그 대화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공격을 당한 뒤에 무조건 반격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얌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벗어던지고 장난스럽고 제멋대로인 말로 공격자의 계획을 망치도록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바심을 내지 말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공격자가 말한 내용을 비슷하게 되풀이하지 마세요. 대신 원하는 바를 말해야 합니다. 즉, 화제를 돌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그럴 거면 머리는 무겁게 왜 달고 다녀?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되돌려주지 말고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지요. 아, 그런데 갑자기 생각났어. 요즘에 알루미늄 성분이 없는 데오도란트 제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 써봤어? 정말 효과 있는지 궁금해서 2개 다 사볼 거야.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이야기의 주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지요. 물론 공격자도 이 점을 눈치챌 것인데요. 그리고 그 상황이 공격자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공격자로서는 자신이 상대방을 조롱하려고 던진 말이 그대로 허공을 가로지르는 꼴이 되었으니 짜증이 날만도 하지요. 모처럼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 셈이니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 지금 말 돌린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명랑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말인데 사람들이 스프레이형 데오도란트를 계속 써야 할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상대방이 공격을 이어나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오도란트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지요. 아니면 당신이 다시 주제를 전환해도 좋습니다. 화제를 전환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훨씬 더 건설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많지요.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이 상처 주기 위해 던진 주제를 이어가야 할까요? 누구도 상처 주지 않는 평범하고 흔한 주제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범한 주제는 머릿속에 떠오르기 쉽지요. 또한 주제가 해롭지 않을수록 더욱 자유롭게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질문엔 애매모호하게 반응하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편한 언어 공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이 하는 무례한 질문도 있지요. 누군가가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고객이 오는 날에는 당연히 미니스커트 입을 거지요? 이런 질문도 힘들이지 않고 받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받아보았던 불편하고 불쾌한 질문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무례한 질문이라면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허공을 가로지르도록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우선 직설적으로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어요. 노코멘트예요 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지요. 혹은 연막작전을 펼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질문에 답은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한번 볼까요? 이런 대답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며 실체가 없어 상대방이 더 파고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얼굴이 정말 왜 그래요? 칙칙하니 누군가 비웃겠네요. 이렇게 겉모습에 대해 공격하는 듯한 질문을 상대가 한다면,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답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후 침묵을 지켜보세요. 부가 설명도 정당화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답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부여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받아쳐 보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선 넘는 조언은 거절해도 된다. 가끔 보면 선을 넘는 말을 조언이랍시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한 아는 척을 하는 사람 역시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침묵이 답일까요? 사실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속도로 먹을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하는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치관의 영역에 무례한 사람이 조언한다면 상당히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침묵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조언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침묵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그런데 상대는 아무 의식 없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요. 이건 제 가치관이기도 하지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신이 먹는 방식은 자신이 신경 쓸 일이며 도움이나 조언은 필요 없으니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간섭을 막으려면 짧은 전략을 익히면 됩니다. 바로 재빨리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이지요. 이것이 가능하면 여러분은 말을 길게 하지 않고도 간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을 시작하지 않기이지요. 변명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짧은 말로 대답해 보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옷이 그게 뭐야? 녹색 줄무늬 바지에 핑크색 스웨터를 입다니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짧고 분명하면서도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 않는 말이면 됩니다. 괜찮아. 어차피 내가 입는 거니까.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난 괜찮은 듯? 내 마음에 들어. 내가 결정한 거야. 난 이대로가 좋아. 비꼬는 말은 호의를 가장한 언어 공격이다. 이번에는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사실 이것은 잠재의식에서 우러나는 위장된 공격인데요. 이 언어 공격에 욕설은 섞여 있지 않지만 듣는 사람 처지에서는 어쨌든 상처를 받습니다. 비꼬는 말은 친절함이나 칭찬이라는 가면 아래 폄하를 숨기고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시어머니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여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급스러운 옷도 입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아가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내가 청소 좀 하고 있을 테니 너는 그동안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오렴.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부정적이거나 모욕을 주는 상스러운 단어가 전혀 들어있지 않지요. 그러나 배려와 친절로 포장한 비꼼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모욕보다 간접적인 언어 공격을 담은 말이 더 불쾌할 때가 있지요.
이때 반박 답변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 자체에는 잘못된 점이 없기 때문이지요. 상대가 욕을 사용한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살림과 옷차림에 대한 은밀한 비난과 모욕이 담긴 언어 공격이지요. 이렇게 공격하는 말에는 항상 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네가 얼마나 노력했든지 상관없어.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걸 늘 표현할 거야 라는 화자의 심리가 숨어 있지요. 비꼬는 말이 담긴 언어 공격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정이나 칭찬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정해요. 상대방의 은밀한 언어 공격을 겉으로 드러내기. 상대방의 은밀한 언어 공격을 눈치챘다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비꼬기 공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와 정말 좋아 보이네. 이제야 너답다. 네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건 딱 봐도 알겠어.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의 숨겨진 공격을 공개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재밌네.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욕이야, 칭찬이야?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꼬는 말이나 소위 신경을 살살 긁는 말을 한다면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마치 스무고개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간접적인 공격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상대의 공격이 효력을 잃도록 만듭니다. 방어하지 말고 동의하는 척하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질문을 들은 상대방이 정확하고 직접적인 말로 공격을 시도한다면? 만약 상대가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당신은 결점이 많고 남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칠칠치 못하고 게으르고 무능하다는 등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우선 답하기 전 잠시 침묵하세요. 그 누구도 빨리 대답하라고 여러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생각해 봅니다. 상대가 나를 공격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상대는 왜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것인가? 막말 대응 방법 중 하나는 방어하지 말고 동의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이나 비난에 방어 태세를 무작정 취하지 말고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을 보여보세요. 우선 내 단점을 마치 우승 트로피처럼 자랑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주장을 펼쳐 상대방이 의견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듭니다. 1단계 단점에 수긍합니다. 2단계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단계 똑같은 행동을 상대방에게 권유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넌 야심이란 게 없어. 너무 게을러.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네가 그걸 알아챘다니 기쁘다. 야심을 버릴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또 상대가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칠칠치 못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라고 말한다면 내가 칠칠치 못하다는 걸 너 드디어 눈치챘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 내가 어떻게 한 건지 알려줄까?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는 거지요. 때로는 뻔뻔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한 전략이 조금 뻔뻔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상대방이 여러분의 단점을 지적하고 헐뜯기 시작할 때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교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정반대되는 생활 방식에도 수긍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모든 음은 양을 필요로 합니다. 숨을 들이쉬었다면 내뱉어야 하지요. 건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되는 습성이 모여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셈이지요.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인이 단점이라 지적하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그저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이 네가 그걸 알아챘다니 기쁘다. 야심을 버릴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저 유머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구성에 늘 다른 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우러난 대답이니까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주변에서 피해야 할 사람을 알게 되는 눈을 기르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관계를 무작정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책 속 지혜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빠르게 대화를 끝낼 수 있을지, 피곤해지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말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복과 풍요가 뒤따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